오늘 읽어드릴 책은 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페이지 58페이지 읽어드릴게요. 이제 퇴근이 아니라 출근하실 분들은 틀어놓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경험할까?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 이게 무슨 운명인지는 몰라도 그 경험을 직접 실천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다. 오늘 목감기가 온 것이다. 아주 하찮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아픈 것을 끔찍이도 싫어하는 나에게는 매우 큰일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경험에 대해 글을 쓰고자 할 때 내가 싫어하는 일이 찾아왔으니 얼마나 완벽한가. 머리로는 몸이 아픈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몸이 아플 때는 모든 것이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나 자신을 정말 사랑했다면 병에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이 믿고 있는 몸과 정신의 직접적인 상관관계, 즉 우리 마음의 응어리 때문에 몸이 아프게 된다는 이론도 존재한다. 마음과 감정의 상태, 두통에서부터 암까지 질병과의 연결고리를 파헤친 수백 건의 연구를 보더라도 이 이론은 과학적 시각에서 나름 타당하다. 이 이론을 믿으면 나 자신을 더 잘 돌보게 된다. 이러한 시각을 받아들인 이후 나는 담배를 끊고 체중을 줄였으며 주기적인 명상과 운동을 시작했다. 나는 이전에 흡연과 과식을 즐겼고 걱정을 달고 살아 아플 때가 더 많았었다. 1년에 서너 번 감기에 걸리고 그것도 모자라 독감과 배탈을 달고 살았다. 하지만 지난 8년간 나는 놀라울 정도로 건강해졌다. 아팠던 기억이라고는 2번의 감기와 2번의 독감, 그리고 1번의 배탈이 전부였다. 배탈은 지금 생각해보니 상사병이었던 것 같다. 가장 최근에 사랑에 빠졌으니 나름의 변명은 될 수 있다 하겠다. 그렇게 심신 이론론을 믿게 된 후로 나는 훨씬 더 건강해졌지만 문제는 내가 아프게 될 때다. 다른 사람들처럼 마냥 아플 수가 없다. 아프게 된 이유를 골똘히 생각한 후 어디에서 방심했는지를 확인하고 아프게 된 것에 대해 자책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지금도 그렇다. 그래도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지 시험해보자.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눈을 감는다. 아하,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보인다. 지금 나는 몸이 아프게 된 나 자신을 싫어하고 있다. 그러니 그 부분부터 사랑하자.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 무엇이든 사랑하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나는 마음속으로 아픈 나를 싫어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고 외친다. 내 몸을 관통하는 빛과 가뿐함이 물결처럼 느껴진다. 마치 누군가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듯 내 목 속의 아픔이 더 잘 느껴진다. 내 마음은 곧 다른 생각으로 이어져 어떻게, 왜 목감기에 걸리게 되었는가를 생각하게 된다. 목에 있으니 아마도 중요한 감정을 숨기거나 대화를 하지 않아서일 것이다. 어쩌면 차마 받아들일 수 없는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여기에 모순이 있다.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깨우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지금의 감정 상태인 나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주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의 감정 상태인 나를 사랑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상태를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이다. 지금 나는 나 자신을 싫어한다는 것을 느꼈다. 바로 그 감정 자체가 내 사랑을 필요로 한다. 목감기 때문에 자신을 싫어하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서 목감기에 걸린 나를 사랑할 수는 없다. 이제야 내 손안의 문제에 집중할 수가 있고 그렇기에 나 자신을 다시 사랑한다. 이번에는 내 가슴 속에서 달콤하고 따뜻한 기운을 느낀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셔 그 따뜻한 기운과 감정이 몸 전체로 퍼지게 한다. 이제 나는 목감기에 걸린 나를 사랑하고 싶다. 스스로 경험을 하고 나니 머릿속이 빛으로 가득 찬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오늘의 경험은 빛으로 가득하다. 마치 일이 잘 마무리된 것처럼 평화로움이 내 몸과 마음 곳곳에 퍼진다. 이후 토요일 나 자신을 사랑한 이 체험은 육체적이다.
마음속에서 생각을 시작하지만 곧 몸과 연결되어 몸에서도 일어난다. 팽창의 느낌. 나 자신을 사랑할 때의 느낌은 공간이 팽창하는 느낌이다. 사랑이란 공간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나는 슬플 수도 있다. 그러나 슬픔과 공간을 나누지 못한다면 그 공간에서 빠져나오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슬픔을 사랑한다면 슬픔에게 공간을 내주어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다. 사랑은 공간을 만든다.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를 싫어한다고 하면 그 싫어하는 감정을 제대로 들여다보기도 전에 밀쳐내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먼저 그 싫어하는 감정도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한다.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지만 그 사람을 싫어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로써 공간이 생기고 나는 있는 그대로 내가 될 수 있다. 또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왜 그 사람을 싫어하는지 이유를 들어봐야 한다. 그러다 보면 자기라는 단단한 뿌리가 생기고 그 단단한 뿌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오늘 좀 길죠? 근데 잘라서 읽어드리기엔 너무 좋은 글이어서 다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뭐냐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세요. 좋은 생각만 하세요. 라고 했을 때 처음 잘못하시는 실수 하나가 뭐냐면 내가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을 때 굉장히 죄책감을 느껴요. 저 사람이 나를 짜증나게 해서 막 밀려오는 그 짜증감을 느꼈을 때 굉장히 죄책감을 느껴요. 아, 이러면 나쁜데 이게 에너지가 돼서 다시 나한테로 돌아온다 그랬는데 왜 나는 긍정적인 생각이 되지 않지? 아, 저 사람 싫은데 어떻게 좋아한다고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것들을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긍정의 의미는 그게 아닌 거예요. 일단은 나를 그대로 사랑해주는 연습을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싫어할 수도 있지. 사람인데 짜증날 수도 있지. 그러면 아,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는구나. 그 감정 그대로를 사랑해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을 갖고 있는 나를 그대로를 사랑해주는 거예요. 내가 폭식증이 있어서 어저께 막 토했다고 자괴감을 가질 필요 없어요. 나는 왜 안 되지? 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힘들어하고 음식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나 자체를 그대로 사랑해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정말 생각만 하지 말고 제가 폭식증에서 벗어났을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는데 거울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음식을 두려워한다. 나는 정말 음식을 매우 두려워하지만 나는 그런 나를 사랑한다. 나는 음식을 굉장히 두려워한다. 그렇지만 나는 이 모든 걸 그대로 인정하고 나는 이렇게 음식을 두려워하는 걸 그대로 온몸으로 느끼겠다. 나는 두려워하는 나를 사랑한다. 그렇게 그대로 나를 받아들여주는 연습할게. 근데 이거는 이분이 이렇게 느꼈던 것처럼 저도 아직도 가끔은 그래요. 그러니까 아프다는 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나는 이미 마음이 너무 건강한데? 그러면서 아프다는 거는 내가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거잖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 1회 때부터 보신 분 알겠지만 희한하게 1회 때부터 얼굴이 붓고 콧물 나오고 감기 걸리고 장난 아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나는 이렇게 건강하게 호흡하는 방송인데 제 모습이 썩 건강해 보이지 않은 제 자신이 좀 싫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 빨리 붓기를 가라앉아야 돼 하면서 열심히 호흡하고 열심히 방송 전에 마사지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 갑자기 이게 너무 웃긴 거야. 이게 전에 읽었었는데 다시 읽어드리려고 또 읽은 거야. 근데 이걸 보면서 아, 맞다.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걸 되게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내가 사람들한테 얼굴 붓는 모습, 콧물 나오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구나를 또 반짝하고 느끼게 된 거야. 그래, 나는 괜찮아. 제가 말로 난 괜찮아 라고 했죠. 괜찮지 않았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방송을 되게 하기 싫게 했어요. 하기 싫게 제가 여러분한테 한 것처럼. 그런데 몸에 병이 왔겠죠. 그리고 괜찮다고 했는데 하기 싫다고 와서 나의 몸이 붓고 콧물 나는 것들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왔었 건데,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생각을 곰곰이 해봤어요. 왜 그러지? 왜 얼굴이 붓고 왜 콧물이 나오지? 곰곰이 그런 원인을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거든요. 받아들이고. 아, 나는 아침 5시에 일어나는 걸 생활 습관을 바꿨는데 최종 마무리 먹는 시간은 바뀌지 않았던 거예요. 전과 똑같이 늦게까지 뭘 먹고 일어나는 건 똑같으니까 몸이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 맞다. 그걸 바꿔야 되겠네. 그리고 토요일부터는 먹는 시간을 좀 빨리 커트했어요. 저 오늘 되게 괜찮지 않나요? 얼굴 하나도 안 붓고 어제도 콧물 안 나고 오늘도 콧물 안 나잖아요. 그쵸? 그거였던 거예요. 근데 너무 코앞에 있는 나의 단점과 내가 싫어하는 부분만 이렇게 자꾸 바라보니까 그 이후에 그 이면에 있는 넓은 것들이 안 보였던 거예요. 아, 그래, 나는 붓기 굉장히 잘 빼는 사람이니까, 난 호흡하면 붓기 엄청 잘 빼니까, 마사지 하면 잘 빼니까 하면서 5시에 일어나서 이 붓기 빼는 데만 치중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긍정 마인드를 가질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말은 에너지고 빛이고 파장입니다는 맞지만, 이 에너지는 내가 그냥 되게 힘들어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사랑했을 때 사랑의 힘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수도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시고 왜 미워하는지 한번 들여다는 보세요. 내가 왜 저 사람을 미워할까? 또는 연인과의 관계에서 제가 이렇게 마음이 자꾸 자존감이 낮았기 때문에 저의 예전에 연애는 굉장히 좋지 않았거든요. 삐뚤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너에게 이만큼 해줬는데 왜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주지 않아? 라는 생각이 늘 갖고 있었어요. 나 진짜 노력해서 나 표현 못하는데 내가 너한테 이만큼 표현했는데, 나 진짜 너한테 애쓰고 있는데 왜 너는 나한테 이렇게 털끝만큼도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거지? 그러면서 아, 그래, 나는 괜찮아, 난 변할 거야, 저 사람을 위해서 라고 내가 변하면서 대가를 항상 원했어요. 내가 변한 행동에 관해서 대가를 늘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내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내가 무엇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나는 저 사람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있어. 그렇지만 나는 이 모든 감정을 내 스스로가 받아들일 거야. 나는 이렇게 불안하고 있는 나조차도 사랑해. 일단 나를 먼저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지 않기 때문에 뭔가를 행동하고 그 사람한테 어떤 결과물을 자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충족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 다이어트가 약간 강박이 될 수 있고 폭식증이 될 수 있고 거식증이 오는 이유도 내가 내 스스로를 사랑해 주지 않기 때문에, 뭔가 내가 어떤 숫자가 있었을 때, 또는 내가 이렇게 날씨 좀 이렇게 막 말랐을 때 사람들이 너 진짜 말랐다, 너 진짜 살 많이 빠졌다 라는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나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이게 강박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나를 나 그대로 사랑해 주는 연습이 어떤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바꿔가게 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는 거. 정말로 올분이 토해서 너무 짜증나도요, 나는 그대로, 내 그대로, 짜증나는 그대로를 사랑해 줄 때 짜증감이 훅 내려앉는 거를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알겠죠? 폭식증이 있더라도 그런 나를 그대로 발견해 주시고, 늘 음식 먹을 때마다 이 모든 음식에 감사하면서 이 음식에 불안해하고 있는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세요. 나는 이 음식을 굉장히 음식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나를 사랑하고 나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몇 회, 8회인가요? 건포도 식사법 하면서 음식을 느껴보면서 먹는 거 하나씩 하다 보면 돼요. 정말 제가 12년 넘게 폭식증에 시달렸는데 그 고치는 과정이 한순간이었거든요. 천천히가 아니라 정말 한순간이었거든요. 할 수 있어요. 제가 했으면 모두 다 하실 수 있어요. 오늘 호흡 하나하나 할 때마다 온몸이 순환된다는 느낌으로 나의 세포는 살아 숨쉬고 나의 세포들은 항상 뇌와 소통하면서 나의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쪄라고 했기 때문에 얘들은 나는 살찌는 몸이라 라고 인지를 하면서 먹는 모든 음식을 지방으로 축적하고 있어요. 살쪄 하면서 몸에 힘들어가면서 순환이 되지 않으면서 몸에 묻은 것들을 먹는 족족 지방으로 쌓이는 몸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웃으면서 나는 순환이 잘 되는 사람이야. 나는 웃어서 순환이 잘 되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물을 마시고 있기 때문에 순환이 잘 되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 자, 오늘의 숙제 알려드릴게요. 제가 나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적으세요. 자, 오늘 끝나면 노트 사셨죠? 오늘 끝나면 오늘 해야 할 일을 쭉 적으세요. 오늘 해야 될 거, 사소한 것까지 쭉 적으시고 어떻게 시간 배분하실지 적으시고 가장 하기 싫은 걸 제일 먼저 하세요. 오늘의 일과를 먼저 적고 시간 배분해 주시고 가장 하기 싫은 거 먼저. 그 다음 에너지가 들어오는 기적 습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1시간마다 1분씩 오늘 저랑 배웠던 거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거 할 때는 이런 게 아니에요. 좋아져야지, 엄청 좋아져야지, 막 강박적으로 겁나 좋아져야지 이렇게 애쓰면서 하는 건요, 뇌에서 그래 난 좋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거꾸로 인지를 해요. 아까처럼 상상하는 거예요. 난 굉장히 좋아. 난 굉장히 순환이 잘 되고 있어. 나는 모든 산소가 내 몸 곳곳에 들어오고 있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알겠죠?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호흡하시고 날 사랑해 라고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꿈이 있다면 나의 꿈을 이룹니다 라고 얘기해주면서 화관까지 같이 해주시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좀 한번 시간을 내서 해주셔야 되는데, 꿈을 일단은 가장 먼 꿈, 가장 가까운 꿈 두 가지를 두시고 나의 꿈을 매일 똑같더라도 매일 기록하세요. 저는 주택 스튜디오, 주택으로 큰 주택으로 가는 거, 3층짜리 주택의 밑에 지하도 있고 넓은 정원이 있는 강남에 있는 주택으로 가는 거예요. 내년 가을까지. 그 다음 저는 내년 여름에 미국에 가서 300명 앞에서 강의를 하는 꿈. 이렇게 정확하게 몇 월까지, 몇 년, 몇 월까지 뭐뭐뭐 하겠다라는 목표를 적으세요. 두리뭉실하게 돈 많이 벌어야지 아니에요. 나는 2018년까지 1억을 모으겠다. 1000만 원을 모으겠다. 정확하게 적으세요. 그리고 이거는 한번 이렇게 해서 계획을 짜보세요. 월마다. 그리고 당장 이번 달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당장 이번 주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당장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적어서 그거 3번을 기록하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4번 감사일기를 적습니다. 뭐든지 적으세요. 숨 쉬고 있는 거, 사람에 대한 감사, 먹고 있는 거, 내가 내 스스로를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자체를 느낀 거마저도, 그 자체를 사랑한다는 마저도 감사일기 적으세요. 감사하지 않으면 좋은 에너지들이 더 다가오지 않아요. 자, 5번째는 아까 3번하고 똑같은데 믿으세요. 뭐 할 수 있다. 나는 내 인생의 기적을 만들 수 있다. 나는 모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나의 통장에 나의 돈은 매 시간 늘어나고 있다. 이런 확언과 상상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 5번 오늘 꼭 노트에 적어주시고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지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야 이런 게 가능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뭘 원하는 사람인지 한번 적어보세요.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채로 사는 것과 알고 사는 것과는 굉장히 달라요. 모르더라도 한 번씩 생각해보세요. 알겠죠? 여러분 노트 꼭 사세요. 저랑 한번 노트 적어보시고 이거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면 정말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달라져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5kg 빼고 뭐 폭식증 고치고 이거 외에 다른 꿈을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 오늘 주말에 막 여러 가지 적고 막 이렇게 적으면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오늘 방송을 조금 오래 했어요. 죄송합니다. 한 늦어도 7시 5분 안에는 끝내려고 하거든요. 내일은 그래서 제 시간을 지킬 수 있게 할게요. 자, 여러분 학원 한번 해볼까요? 오늘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의 꿈 생각해보면서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룰 수 있어. 내 통장엔 돈이 1억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 되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다. 됩니다도 좋고 누구누구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순환이 잘 되는 사람입니다. 나의 모든 행동은 나로 인해서 일어나고 나의 모든 행동은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들이 도와줍니다. 긍정 에너지들이 나에게로 다가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SNS, 인스타그램에서 유채를 함께하고 있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이 채팅창 뿐만 아니라 생각과 말뿐만 아니라 자꾸 적어주세요. 근데 이 적는 걸 노트에도 적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적었을 때 훨씬 더 빨리 이루어져요. 그 에너지를 그 다른 사람들이 전해주고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얘가 이렇게 좋아졌으면 좋겠다 라고 해줬을 때 훨씬 더 그 에너지가 커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겠죠. 적어도 택시 탔을 때 아저씨 오늘 태워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라고 한번 타보세요. 아저씨 달라요. 내렸을 때 탈 때 못하면 내렸을 때 아저씨 덕분에 오늘 너무 편하게 왔어요. 아저씨 진짜 저 태워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보세요. 그럼 아저씨 딱 내려서 아무리 흥흥한 아저씨라도 아유 저 손님 참 기분 좋게 하면서 좋겠죠. 그러면서 은근히 저 사람도 웃었으면 좋겠다라는 무의식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해주는 그런 에너지들이 정말 크게 다가오게 될 거예요. 나의 가족들에게 사랑합니다 하고 안아주는 거, 지금 같이 듣고 있는 분이 있다면 사랑합니다 하고 안아주는 거, 오늘 처음 만난 사람에게 활짝 웃으면서 행복한 하루 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얘기해주는 거. 여기까지 할게요. 끝도 없이 하겠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거, 우리는 매일 함께하고 있고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눈앞에 만날 수 있게 될 거예요. 말과 생각은 에너지고 빛이고 파장입니다. 할 수 있어요.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아주 좋은 하루 되세요. 늘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응원할게요. 안녕.